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최고 4,400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현재 4,10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장대 음봉이 두 개나 막 우뚝 솟아있는 모습 보입니다. 어제까지 비트코인이 좀 반등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다시 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업비트에서 공지 올렸던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들 25종이 있었는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 입장에선 국가가 시행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공지를 올린 시간이라던가 공지를 올리기 전 일부 코인들을 펌핑을 한 후에 발표한 점 등은 많은 사용자들의 원성을 살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업비트가 우리나라 최고의 사용자와 거래대금을 자랑하는 거래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국내 100개가 넘는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개의 거래소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코인들의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는 그 특근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근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와봤는데요. 정식 명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월 25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특근법 시행. 개정 특근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가상화폐라고도 부르고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암호화폐라고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통칭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7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셈인데, 위험성만 강조하며 시장을 방치해왔던 양상에서 벗어나 양성화 규제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근법이 도입된 배경에는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이런 국제기구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이것을 좀 이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맞게 자금 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근법을 개정하게 되었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했었고, 금융업계를 이용해서 방치하는 방향으로 이제 했었는데,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이미 한 수천조 원 정도의 지금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엄청난 거대 시장이 되었고, 이러한 범죄와도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하고, 만약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겠죠. 이제 그 법령 부분 중에서 개정 특근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제 정의를 보면, 이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1, 2, 매도 매수와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6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사람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어떤 지갑 관련 업체, 그리고 보관 관리 업체, 수탁 업체 등도 규율 대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길 경우에 형사처벌을 이제 받게 되고요. 법 시행일이 3월 25일이어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므로 이제 9월까지 신고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된 이제 업체가 업비트가 먼저 될 것이냐, 빗썸이 먼저 될 것이냐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이제 업비트 쪽에서 먼저 칼을 꺼내 든 만큼 업비트 쪽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특근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명 계좌 발급 부분입니다. 현재 실명 계좌를 발급해서 현금 거래 입출입이 가능한 이제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지금 4개밖에 없는데요. 물론 현금 입출입 서비스가 없다 하더라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오나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에서 뭐 할 일은 없겠죠. 이 4군데 거래소 외에 다른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 거래소의 뭐 또 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코인이나 현금 같은 경우 잘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뭐 4,100만 원대인데요.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도 어제보다도 더욱 하락한 모양이죠. 원래 주말에는 장세가 조금 더 약화되긴 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6월 아니면 뭐 7, 8월 내에 다시 한번 거대 상승장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6월 중순까지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모두들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